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관악구로 왔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유망기업 마이메타를 방문했는데요. 마이메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산업 현장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AI 기반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진단 산업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마이메타의 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 옆에는 마이메타의 얘기를 들려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진동환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곽영호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현장 이야기 함께 듣기 위해서 박수화 학생과 장봉균 학생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 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메타의 대표 진동환입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ROTC 장교로 복무하면서 시가지 전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에 미국 회사 7개를 다녔고요. 한국 HP, VM웨어, 오토데스크, 오라클, 유니티, IBM,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25년간 폭넓은 경험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만 또 이렇게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정말 화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메타 이사 곽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기계 쪽 전공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CAD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서 CAD 관련된 교육이나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고요. 그리고 또 운 좋게 오토데스크라는 벤더 회사에서도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웠던 어떤 전공 지식을 가지고 CAD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회사를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별도로 교육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마이메타의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 이사로 올해 합류했습니다. 와, 좀 다양한 분야를 또 경험하셨네요, 이사님도. 그렇게 다양한 분야는 아니고요. 거의 같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마이메타가 AI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 마이메타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마이메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업 장비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와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영 철학은 창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러한 관련한 역량을 확보하자는 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추후에는 이제 딥러닝과 데이터 구축 기술을 넣어서 미국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또 신기술을 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 현재 개발 중인 것이 무엇이는지 개발 중인 분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최근에 가장 핫한 초거대 AI, LLM과 그리고 그걸 활용한 스몰 LLM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용 컨텐츠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VR과 메타버스를 구현해서요. 좀 더 실감력 있는 사실력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교육이나 대학교나 그리고 정부 공공 R&D 기관에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VR 기술과 AI 기술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마이메타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부터 우리가 어떤 그 4차 산업의 키워드였었던 VR이나 AR, 그리고 이제 혼합현실 MR 쪽, 그리고 증강 확장현실에 대한 XR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작년 몇 년 전부터 이제 AI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고장 예측에 관련된 데이터를 VR하고 또는 XR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킬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던 SLLM 쪽에 하나의 포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메타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마이메타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술 측면에서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나 이제 대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직장 경험 자체가 CAD나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컨택했던 교육이 고객 사이트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학교 위주의 어떤 사이트를 많이 갖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제공을 했고 거기에 어떤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CAD 기반 또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어떤 VR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이제 또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AI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CAD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CAD와 AI에 관련된 융합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VR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이제 VR을 가지고 반도체 장비의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VR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는 실제 어떤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가의 장비를 다룰 때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몇 억짜리 장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상의 공간에서 실험할 수 있고 그 실험을 통해서 고장의 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숙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융합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의 네. 이론과 그 지식과 기술의 네. 어떤 융합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봤죠. 요약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뭐 약간의 기술적인 측면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VR, MR, XR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VR에 대한 또는 MR에 대한 콘텐츠를 현업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장비가 조금 더 고가의 장비를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이나 MR에 대한 그런 HMD 기기 자체가 고객들이 착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적용할 때 상당히 좀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두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30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두통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게임 분야에서도 VR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고가의 장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가정에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VR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리소스를 회사에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특별히 마이메타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술을 하는 기업들의 다 애로점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전체적인 드는데요. 회사 이쪽에 이제 그 VR이나 MR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 됐든 아니면 뭐 자동차 또는 건설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대표님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 장비, 검사 장비 산업의 어떤 핵심 기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가 오라이온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오라이온을 보면 이걸 끼면서 어떤 액션을 하면 뭔가 스마트 공장이나 디스플레이가 다
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시된 게 이 안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제 OLED 기술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OLED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일 것 같고, 네. 여기 앉아있는 두 분 학생들이 비전이 메타의 오라인을 보고 우리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오라인 기술을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기술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증강 검색 기술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이제 메타가 많이 추구하고 있는 캐스트 2나 3 보시다시피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가미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핸드폰을 대체할 것 같고요. 이제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궁무진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답변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지금 이제 핵심 기술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한다면 우리 마이메타의 미래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갑자기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그리고 이제 아마존, 구글까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MIT, 스탠포드처럼 유명한 대학이 또 있는데 University of Washington이라는 유럽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랑 같이 협업하기로 했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의 넘버원 대학이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이 있는데 거기서 휴먼 컴퓨팅 인터페이스의 또 권위자 분들도 있고 같이 박사진들이 저희랑 같이 협업하자고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적 요소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MS, 아마존, 구글 쪽에서 스타트업 중에서 열심히 할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캔디데이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MS한테는 저희가 일부 비용을 펀딩 받고 이제 크레딧을 펀딩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한테 펀딩 받을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고 지금 자랑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사실은 좀 먼 미래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굴지의 그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이렇게나 활발하게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네.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무대가 계속 커지잖아요. 지구촌 무대인데 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모 아시아 국가의 이제 교부 장관님하고 커넥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직적인 관계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틱톡이나 쇼츠 활용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면 누군가가 좋아요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자가 바로 학생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영어는 조금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핵심은 또 우리 대표님의 많은 친구들이었네요. 네, 그래서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도 많은 해외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협업하고 네트워킹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이제 디자인 싱킹 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또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될 거고, 이제 지식의 공유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휴먼 네트워킹이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코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이메타의 미래는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마이메타에서는 AR, VR, MR, XR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예. 네, 기술에서의 애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구현을 할 때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HMD 장비든 MR 장비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PC의 어떤 데스크탑의 성능, 그게 이제 GPU 또는 CPU에 대한 고성능의 PC가 좀 필요로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는 부분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모니터 하나를 사용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해야지 어떤 개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인 장비를 세팅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과 AR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융합한다는 그 자체가 보면 각각의 모든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기획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또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뭐 회사가, 작은 회사가 다 갖추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서 애로점이다라는 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할 때 그런 리소스들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리소스를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 리더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넓게 지식을 갖고 있고, 한 분야는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어우러져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리소스를 다루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경험이 쌓다 보면, 그리고 뭐 어차피 대표이사가 뭐 투자를 받든 아니면 뭐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진입을 해서 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더 거기에 공에 따라서 그 페이버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회사에 리텐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휴먼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매니지먼트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애로점이면서도 산업에 대한 애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공개적으로 네. 지금 숙제를 주셨거든요. 투자를 많이 받아오시라고. 네, 애로점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인지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는 열심히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학생들도 이제 나중에 큰 꿈을 가질 것 같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바라보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요즘에 아시아 지역에 인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방콕, 라오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좀 눈을 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는 코트라도 있고 이제 도와주는 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쵸. 이번에 저희가 2개국에 수출을 했고 내년에 5개국 수출할 건데, 금액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랑스 대사관실에서 MOU도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아시아 국가의 이제 장관들하고 협의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게 대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노베이션한 아이디어로 가지고 오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K-컬처, K-푸드 웹툰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열정이 있고 이거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눔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여기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어제는 또 우연찮게 제가 파나마에 있는 이제 학생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파나마에 있는 이제 약간 좀 부유층에 있는 자제분인데 인스타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저희가 협업하자고 했고, 제가 이거를 출입국 관련해서 이제 비자를 이제 D2나 E7 비자를 해줘야 돼서 그 부분만 해결해 주면 또 저희가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인적 자원 요소를 좀 다르게 확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마이메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학생들께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우리 박수 학생, 네,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이메타에 입사하게 되면 맡게 되는 주요 직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AI 사업부는 이제 뭐 AI 쪽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을 많이 뽑는데, 지금은 뭐 지방에 있는 모 학생이
AI로 산업장비 고장 예시했던 솔루션을 자기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제 AI 쪽은 그렇게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는 저희가 기본이어서 학생들이 클라우드는 좀 많이 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만든 게 GitHub에 올리면 저희가 GitHub의 프로젝트나 팔로우 수를 보고 이 친구의 역량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얼마나 이 친구의 역량이나 기술이나 팔로우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팔로우가 있는지를 보고요. 네. 두 번째 직구는 저희가 마이메타 차별성이 저희가 VR을 하고 AR을 접목한 이제 전강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유니티나 언리얼로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네. 것 같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월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친구, 그 월드가 뭐 기획이나 뭐 게임 기획이나 아니면 뭔가 리얼리티를 나타낼 수 있거나 뭐 그런 친구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재능 기부를 많이 합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신중년들한테 뭐 새로운 AI를 어떻게 씁니까? 챗GPT 와. 얼마 씁니까? 하는데 제가 벌써 4,000명 교육했거든요. 챗GPT만.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저희 직원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떨 땐 돈을 받기도 하는데요. 뭐 게임 만들기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AI를 활용법 알려준다거나 하는 거여서, 그런 세 번째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쇼츠로 만들어도 되고, 이거를 뭐 다른 영상을 만들어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봉균 학생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하신 것 말고도 입사 지원에 필요한 필수 자격 요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특별하게 뭐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본인이 정말 해본 경험이나 프로젝트나 수상 이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차별적으로 내가 뭐 GitHub나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공유해서 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입사 조건에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씩 정부 R&D 사업을 하다 보면 학력이 중요한데요. 네. 어느 정도 뭐 전공 점수라든지 그분의 성실성이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불어 처음 이런 학생분들한테 좀 조언이나 아니면 네. 이렇게 도움을 네, 드릴 수 좋습니다.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저나 이제 대표같이처럼 외국인 벤더 회사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다, 이런 임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간 안에 그쵸.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렇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지키는 걸로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더불어서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뭐 자유롭게 회사 생활을 해도 되죠. 외국 회사들을 보면. 근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온타임에 정확하게 결과를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오픈되어 있지만 자유스럽게 어떤 근무를 하지만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 안에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예, 온타임, 예. 네, 진짜 시간을 자율과 책임, 시간 이런 건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같이 협업하고 뭐 혼자 하더라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머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직무와 또 조건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은 전공자분들도 많지만 비전공자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마이메타에 관심 있는 비전공자라면 어디로 좀 지원을 하면 될지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하루가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시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어떻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한다고 하면 영상이나 콘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PR 마케팅을 뭐 블로그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스타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역량을 해줄 수 있는 친구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챗GPT나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구의 부분들은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코팔럿이나 이거 쓰면 글밥 만드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전공자에게도 뭐 수많은 기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에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대부분 이제 비전공자들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VR이 됐든 AR이 됐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스타트업이 됐든 어떤 회사가 모든 솔루션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존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세일즈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네.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공계나 아니면 사회 쪽 임무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VR이나 AR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접해 보이는 상태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이제 사람에 대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대하는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마이메타가 됐던 어떤 회사의 비전공자, 내가 AI 쪽에 어떤 회사를 입사하고 싶다.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기술을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넓게라도 이해를 하고 나는 세일즈 쪽으로 나는 마케팅 쪽으로 나 이 제품을 시장에나 판매해서 회사에 이득을 남겨주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네. 아마 대표나 임원들은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도 열려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주셔서 본인의 어떤 열정과 이런 자신감과 뭐 이런 능력,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제 호감이 막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사 준비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 학생, 우리,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저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메타에 입사하기 위해서 추천하거나 필요한 공부가 있을까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화학 전공입니다. 화학 전공이. 그러면 화학 전공이면 저희 옆에 스타트업은 교수님이 이제 화학 쪽의 전문가신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화학에서 기본 바이블 되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대요. 저희한테 이제 오퍼 주신 거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바이블인데, 그게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학생들이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VR이나 AR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화학 쪽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AI 요소를 가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준다고 하면 그게 교육 콘텐츠가 되든 훈련 시뮬레이터가 되든 아니면 요즘 바이오 화학이 워낙 뜨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 아이템이 되든 그거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공에서 자기가 가미할 수 있는 거는 AI 기술을 가미한다든지 요즘에 핫한 메타의 VR 기술이든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는 더 감사의 따름일 것 같습니다. 와,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봉균 학생도 질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입사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경험이 궁금합니다. 혹시 국내 기업에 어플라이 하실 거예요? 해외 기업에 어플라이 하실 거예요? 마이메타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방의 대학을 나와서 스타트업에 지원을 했거든요. 스타트업 가서 제가 이제 배운 내용이나 했던 거를 문서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였고 내가 한 부분이 뭐였고 같이 도와주신 분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의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을 때 이제 했는데 부산 사람이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해라고 회장님이 해주셔서 출근을 했고 이후에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신입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교수님과 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코어는 뭐였고 어려움이 뭐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을 요소를 내가 했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어중간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이제 사실성 있는 게 전달이 되면 인터뷰 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을 보고 기술적 역량, 태도적인 역량, 난리지 역량을 챙겨갈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전달한다는 그 자체가 잘 준비한다는 건데요. 뭐 이게 요즘에는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뭐 내가 영상으로 준비한다든지 프로젝트 결과물로 준비한다든지 이미지로 준비한다든지 정말 뭐 손을 쓴 글씨로 준비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역량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코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메타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입사원에게 좀 중요하게 보는 덕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신입사원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타임 딜리버리예요. 내가 열정이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내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느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신입 하시는 분이 창의적이고 또 경력치보다 더 기술이 앞설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분이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기술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활용해봤다라고 자기 경험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신입이 꼭 신입이라는 것보다 새로운 거를 바라보거나 이제 받아들이는데 아주 많이 뛰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신 신입이 못하는 거는 많은 경험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못한 것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먼저 입사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풀어나가면 되니까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너그러운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사님께서 활짝 웃고 계신데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이메타의 매력, 장점,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 진동환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벤더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컬 컴퍼니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인 회사도 이제 운영을 좀 해봤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LLM 쪽이나 AI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XR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이제 메타버스가 몇 년 전에 이제 죽었지만 이제 언젠가 다시 또 메타버스 시대가 다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환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메타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녹아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장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하고 업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말 그대로 모자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것저것 업무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가 이제 조인하면서 필터링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표이사한테 이제 직원하는 그런, 왜냐면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선배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10년 이상 같이 회사 운영하기 전에 알았던 사이이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틀리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업무가 직원들한테 이제 버든이 되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마이메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계실 때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이사님께서 필터링을 해주실 수 있는 기간에. 회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이가 돈독하셔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또 대표님이 보시는 마이메타의 자랑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부분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를 스타트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스타트업을 하냐. 제가 회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옮기고 스타트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크게 많이 복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직원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했던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본인이 얼마를 또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고 싶은지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움직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항상 오픈을 하거든요. 오픈을 하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의 규모고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서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1년은 결산을 하면서 순 비용이 얼마 남았다고 해서 남은 거 가지고 컨트리뷰션 한 퍼센트대로 최대한 나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하면 같이 일하실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회사는 이제 법인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최고 하나의 이제 저희가 말하면 그 성경에 말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처럼 유기할 수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보면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지체가 될 거고 그 지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하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게 마이메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과 인센티브를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정해지거나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만 봐도 분위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전문가 두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상사분 또는 이제 업계의 선배님이 되실 거거든요. 우리 박수아 학생은 우리 미래의 상사 또는 업계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나요? 두 분 모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메타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운영에 대한 자금이 이제 어카운트에 쌓이는 부분이 가장 왜냐면 기쁘죠. 왜냐면 그게 쌓여 있어야지 이제 직원들한테 임금에 대한 부분들 급여를 문제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또는 그 컨설팅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자기가 맡은 업무, 어떤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결과물을 딜리버리 해서 본인들이 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저하고 이제 같이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진 대표가 이제 그런 그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선배로서는 좋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금, 투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보람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적인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데스밸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 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리고 전달하다 보면 누군가는 예를 들면 투자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사업화의 정당화를 받으면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가치 인정을 받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산자부 장관상도 받고 그다음에 롯데 홈쇼핑 대상도 받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땡스 레터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람적인 게 제일 먼저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이 넘쳤던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누가 저희 사무실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정말 보람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힘들게 일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잠을 안 자고서 이렇게 하지? 근데 한 번씩은 그런 보람된 거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를 할 때 그러면 내가 뭐 스타트업 중에서 뭐 정말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을 한번 이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보고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컬처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아, 정말 보람을 지금 회상하시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입가에 미소가 계속 있으십니다. 네, 우리 장봉균 학생도 업계 선배님들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아, 이게 분위기 깰까봐 살짝 걱정되는데. 진짜? 저는 반대되는 질문인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우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소가 생기려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야지 미소가 생기고요.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수많은 연애를 해서 그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지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안 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게 뭐 가족이든 아니면 학교든 뭐 사회든 뭐 내가 속해 있던 어떤 커뮤니티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공유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게사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이 너무 안 나와요. 그거를 하나씩 정리해주고 필터해주고 이 생각은 이 직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오늘 주간 미팅에도 이제 이거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이 친구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다. 다양성과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를 수 있다는 수용성이 있어서 네. 다양성과 수용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저희는 가게사님이나 또 다른 임원들도 있고 직원들이 저한테 직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 그거를 생각해보고 또 뭐 저랑 비슷하게 먼저 스타트업 했던 지인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물어봐서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까? 이게 좋은 선택일까가 고민인 거지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선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잘한 점이 하나는 제 생각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공유한 거를 미리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소프트하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게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항상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처음에 제대로 못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제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 어려움들이 많이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소통을 잘 도와주시는 우리 이사님께서는 언제 힘듦을 느끼세요? 일단 지금 그 마이메타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오너의 대표라는 것들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롭잖아요. 현대인은 다 외로운 사람인데 과연 이제 그 외로움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거냐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옆에서 볼 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같이 제가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좀 방향을 바꿔가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장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운영에 대한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표이사는 항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강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 않을까. 그런 직원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쓴소리를 할 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렵게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쉽게 하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이메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수강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전문가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뭐 책을 지금 읽지는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그런 기사들, 아티클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또 진실 기사인지 아닌지는 또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적절하게 그런 이북 형식이더라도 그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인포메이션은 언제든지 핸드폰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거를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 회사에서도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소확행이 되든 자기의 삶이 그냥 편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딱 세 가지는 knowledge, skill, attitude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knowledge는 이제 내가 그 분야에 얼마만큼의 이제 재능을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느냐인데, 뭐 저도 논문도 많이 읽고 아티클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을 수 있고 학회나 이런 거 많이 참석하면 되고요. 스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이걸 해봤다는 역량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뭐 학생이든 학과든 뭐 다른 나라의 친구든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 그 스킬이 쌓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타트업이니까 저희가 애티튜드가 좋은 친구,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 안 갈 친구 그런 중요하죠. 친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뭐 상사가 괴롭혀서이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나 누군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일하는 컬처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많나 봐요. 그래서 대표 역할은 그게 그 컬처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대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티튜드가 모나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knowledge, 스킬, 애티튜드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게 오늘 이제 함께 듣는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산업 현장 이야기는 마이메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